여기가 봄의 개수인데 12운성에서 개수는 자수를 봐야죠. 이럴 때 녹이라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음이기 때문에 반시의 방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해보자고요.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 생육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개수가 아니고 을목이라 그래요. 그러면 을목이라 그러면 어디를 봐야 돼요? 묘목을 봐야죠. 그러면 이 묘목에서부터 무엇이 시작되는 거예요? 녹, 걸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자 해보자고요.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 생육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게 화라고 봐요. 화는 정화예요. 그러면 정화는 화는 어디를 봐야죠? 네, 오화를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걸록이니까 노광세 해가지고 반시계 방향으로 가야죠. 요렇게 들어가면 시계 방향이고 반시계 방향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 생육대. 그러면 이 정화하고 화하고 토는 저 화토 동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기토일 때도 똑같이 요렇게 여기서부터 노광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화토는 어떻다고요? 화토는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토는 같이 가는 거니까 이것을 저희들 화토 동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기토하고 정화는 12운성이 같이 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신금이라고 보잖아요. 신금은 어디를 봐야 돼요? 유금을 봐요. 좌우묘유를 봐야 되니까.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 생육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기를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개수 입장에서 기를양이 되는 것이 여기 진중에 개수가 있죠. 진중에 개수가 있으니까 이 개수의 뿌리가 된다 그 얘기요. 그 다음에 여기 장생을 해요. 그러면 이게 수생목을 한다는 얘기거든. 그래가지고 여기 인이면은 여기서 싹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욕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욕지, 생지, 양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수가 여기 여름으로 가면은 개수의 힘이 약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약해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때 이게 수가 가장 필요한 때이잖아요. 수가 가장 필요할 때 이게 절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름철에는 개수가 약해야 돼요? 왕해야 돼요? 왕해야. 그래서 이게 개수가 왕해야 돼요. 여름철로 가면은. 그러면 이제 금생수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병들어요. 그러면 가을철에 이게 개수가 신왕하면은 가을비가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병이 드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이때는 이제 힘을 이렇게 받았어. 그러면 수가 수를 보니까 이게 걸록이 돼 버리는 거라고. 그럼 힘을 받으니까 수가 왕해져. 이렇게 수가 왕해질 때는 어느 계절에 태어나야 가장 좋으냐 그 얘기요. 여름에요. 반대 계절에 태어나면 가장 좋다 그거지. 그래서 개수가 태어나는 것이 반대 계절에 태어나면은 쓸모가 있다. 자기 계절에 태어나면 내가 어렵다 그 얘기지. 그래서 저희가 12운성을 볼 때 꼭 12운성을 안 따지고 좌우묘유만 이해를 하더라도 개수가 이거 잘 태어났네? 못 태어났네? 그러면 쉽게 해서 개수가 봄, 여름에 태어나면 어떻다 그러는 거예요? 좋다는 얘기지. 그러면 가을에 태어나는 것이 더 나쁘냐? 겨울에 태어나는 것이 더 나쁘냐? 그렇지, 겨울에 태어나는 게. 그러면 겨울에 태어나도 아이가 건토, 무술토가 있고 병화가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아무리 개수가 여름철에 태어났더라도 요 물을 막아주는 무술토도 있고 미토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거 못 써버리는 거라. 자, 그래서 우리가 봄에는 봄비가 되는 거니까 봄비는 생명수가 되고 활명수가 되고
좋은 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왜 그런 거 아니? 목이 성장하려면은 이게 목의 입장에서는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봄에는 새싹이니까 금이 나오면은 대부분 좋은 작용을 못해. 특히 지지 쪽에 내가 인월이고 묘월인데 지지 쪽에 신금이나 유금이 있으면은 내가 어렵다 그 얘기지. 천간에서는 금생수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목을 직접 다치게 하지는 않는다 그거요. 그런데 인월생인데 묘월생인데 지지에 신금이나 유금이 있으면 이거 둘 다 다치게 한다 얘기지. 그러면 병화가 최우선이라. 봄에는 병화가 최우선이라고 하면 여름에는 병화가 최우선인가요? 아니요. 여름에 병화가 최우선이 아니요. 뭐가 최우선이요? 그 수가 최우선이요. 그런데 가을 되면 또 뭐가 우선이 돼야 돼? 병화가 곡식이 걸려면 병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겨울에는 뭐가 또 우선이어야 돼? 물이 많으면 무토고 이것도 병화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도 조금만 한습하면 병화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여름에 한습하면 곰팡이가 끼죠. 그러니까 이게 여름에도 조금 한하고 습하고 그러면은 이게 병화가 또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 병화는 어느 계절에나 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그러면 여기 진토인 경우 아까 요 진토가 진중에 개수가 있어가지고 요 개수의 뿌리가 된다 그랬죠. 그런데 꼭 이게 개수의 뿌리가 되는 것만 아니라 간목이 오면은 이게 진토에 뿌리 박죠. 을목이 오면은 진중에 을목하고 또 힘이 또 돼야. 그 다음에 묘가 있으면은 이렇게 묘진 해가지고 요게 또 힘이 생겨. 그 다음에 인이 오면은 인진 해가지고 요게 간목이 요게 또 뿌리를 내려. 그래서 우리 봄철에 진토 하나면은 의식 걱정이 없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표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여기서 여러 가지 답을 해준다고요. 저 봄개수 보자고. 다 이제 봄비. 생명수, 활명수. 이게 생명을 키우는 거니까. 근데 저희들이 목 생명만 키우는가요? 저희가 생명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인목이면은 뭘 키우는 거 아니고 호랑이요. 목이 잘한다? 무엇이 잘 살아간다? 범이 잘 살아간다. 묘목이 무성하게 큰다. 무엇이 무성하게 잘 살 수 있다? 요 묘목이 무성하게 자라지 않으면은 자라지 않는 환경이면은 토끼도 못 살아요. 요 인목이 잘 크지 않는 환경이면은 범도 거기서 발붙이고 못 살아요. 그 얘기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가다가 생명체라고 목 생명체라고 한 거라고 그냥 생명체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 그럼 목 생명체면은 우리 지지에서 다 생명체가 다 있으니까 12신장이 다 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얘기해요. 그러면 저 땅에 있는 것이 12신장만 있나요? 땅에 있는 우리 생명체가 목 생명체 말고 곤충 바닷속에는 저 물고기 어디 다 있잖아요. 그런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 해야 돼요. 저 가불목 생명체만 아니라 생명체라고 하면 모든 생명체요. 동식물이. 그럴 때 이걸 기르면은 근면하다거나 성실하거나 인기 있다거나 향기가 있어. 그러면 목을 키우면 이게 자식이잖아요. 자식을 키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식 키우는 거니까 모성애가 있는 거고 자비심, 봉사, 희생, 이타행이 있는 거죠. 남을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그런 쪽. 그러면 천상 교직이나 의료나 모든 활인업이 여기에 다 생명 기르는 그런 구조면은 다 이런 쪽에서 활동할 수 있다. 그래서 병화우선인데 개수일 때는 병화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수화가 조화를 이루어야 생명체가 크는 거니까. 그때 이럴 때 만물이 길러진다 그 얘기. 그래서 병화가 없으면은 빛 좋은 개살구라 그래요.
자, 병화 없으면 뭐라고요? 살구가 한참 발할 때 보기가 어때요? 보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 맛있겠다 하고 덥석 물어보면 금방 뱉어야 돼. 그래서 병화가 우선이 됐는데 이 병화가 합을 해버렸어. 자기 역할을 안 해. 그러면 이건 아주 좋지 않은 환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기토가 형인데 다 같이 무기합파. 기계충. 그래서 이렇게 충과 합이 되면은 개수 본분을 잃어버리니까 안 좋다는 얘기죠. 자, 이게 봄 개수가 임묘월이요. 그런데 천간에 이게 경금, 신금은요. 천간에 경금, 신금은 금생수 되는 거죠. 이게 같이 붙어 있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갑이나 갑목이나 같이 옆에 달라붙어 있으면 이게 안 좋다는 얘기지. 자, 신유는 그대로 이거를 힘들게 해야. 그러면 봄에 싹을 잘라요. 그러면 봄에 싹을 꼭 자르는 것뿐만 아니라 봄에 금은 금 자체가 냉성이잖아요. 굉장히 찬 기운이요. 근데 찬 기운이기 때문에 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진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통관으로 수를 써야 돼. 그럼 병화로 이제 금을 이게 제극한다는 얘기거든요. 금을 견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화 가지고 경금을 활동하게 하면은 경금이 누구하고 같이 짝짝꿍해서 논다? 병화하고 같이 짝짝꿍해서 논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금을 안 자른다. 이 병화가 경금을 이게 극해서 없애는 게 아니요. 병화의 힘을 활성화시키니까 경금하고 병화하고 짝짝꿍해서 놀고 신금하고 병화하고 같이 놀고 그러면 지지에서는 오화나 사화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운에서 금이 이렇게 강하면 운에서 목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자, 그러면 꼭 금목상쟁이 아니더라도 이게 봄에 경신금이 많으면 서리가 오는 형국이다. 냉하기 때문에. 여름철에도 우박 내리는 경우가 있죠. 그것하고 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농사가 그해 농사는 폐농이요. 자, 그러고 한냉하면은 벌나비 활동이 없어요. 벌나비 활동이 없으면은 수정이 안 돼. 그래서 열매가 없어. 그러면은 이게 가난해지는 거고 자식이 고통받는 거죠. 자, 왜 그런 거 하니? 목이 자식이니까. 그런데 대개 이렇게 경신금이 많아서 목을 이렇게 자르는 구조에서는 참 그 사람 성깔이 한 성깔 하니까 대인관계가 아름답지 못하다, 볼미. 그러면 금인성이 흉이니까 인성이 흉이면 부모죠. 공부운 아니면 고향을 일찍 떠나야 돼. 그러면 저 어른들하고 관계도 별 볼 일 없어. 이제 그런 쪽으로.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냉정하다든지 냉혹하다든지 고집이 있고 독선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외로울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하고 같이 대화 나누려고 하는 사람 드물잖아요. 봄 개수가 병화가 있어서 목을 이렇게 키우려고 그러는데 지지가 인옷을 화국이 돼버렸어. 그러면은 이게 개수가 말라버린다고요. 그래서 화가 너무 많아서 수가 목마를 말을 깔자 말라버렸어. 그러면 화상을 입어. 그럼 화상을 입으면 화가 많으니까 이게 심혈관 질환이요. 그럴 때 진축습토가 화를 설기해서 좋은데 이럴 때 우리가 이게 어떤 글자를 넣어준다고요? 예. 다 같이 요거 무슨 자요? 떨칠진. 요거 뭐요? 요거 뭐요? 요거 뭐요? 그럴 때 이렇게 하세요. 지지가 조열하면 지지에다가 이런 글자를 넣고 천간이 너무 조열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간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내가 정화인데 간목이 이렇게 있고 정화 있고 또 정화 있어. 그러면 이게 한여름철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천간이 더 조열한 거죠.
그럼 천간에다가 이런 글자를 넣어준다 그 얘기요. 봄의 개수가 간목이 잘 길러져요. 병화가 조우가 되죠. 병화가 조우가 되면서 간목이 길러지는데 진토가 하나 있으면은 이거 부기격이라. 그러면 이 진토의 역할이 무엇의 뿌리가 돼요? 개수의 뿌리가 돼요. 그 다음에 요 간목의 뿌리도 갑진 그래서 이 뿌리를 옥토에 간목의 뿌리를 박아. 가볼목의 뿌리도 되지만 지지에 인목이 오면은 요게 뿌리를 박고 요게 또 을목이 또 뿌리를 박고 그래서 펼치는 힘이 대단히 강해지는 거지. 이래서 진 하나가 저 봄, 여름에 있으면은 의식 걱정이 없다. 그러면 대개 이렇게 되면은 목하고 화하고 밝은 구조를 이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목화통명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자, 목화통명이 되면은 이게 명이니까 두뇌명석하고 지혜가 있고 만물이 잘 길러지는 그런 구조라서 에너지도 강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중울목이 봄에 가을이 되면은 전부 다 곡식이나 열매나 요렇게 돼서 수확이 풍성해져. 그러면 풍성한 수확을 거두면은 이게 돈이죠. 그렇게 하고 진중울목, 미중울목 이런 것이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다 곡식이 돼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부동산 쪽에 그 돈을 박아둬도 나중에 크게 성공을 해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조금 약화될런지 모르지만 그 구조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진토가 옥토인데 다 이제 중앙토. 이 중앙토는 자궁이고 생식기예요. 자궁이 생식기니까. 남자로 치면은 이게 하초라고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게 에너지가 아주 넘치는 쪽으로 가는 거라고.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이게 소화기인데 위기 때문에 이게 소화력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 소화력이 좋으면은 정력이 넘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정력이 넘치면 힘이 있는 거니까 추진력도 있다. 활동 범위가 넓다 그 얘기지. 그런데 여자분들이 진술충이 되면 대개 자궁 쪽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자궁 적출 수술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 그 얘기. 이게 개수가 신약하면은 개수의 뿌리는 다 같이 해자. 그 다음에 신금은도 그렇고 유금도 그렇고 진도 그렇고 이게 다 개수의 뿌리가 되는 거죠. 저희가 봄 개수가 목이 왕해. 그러면 금이 이렇게 감보를 해준다. 그럼 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금이 감보를 하면 이 금이 좋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목을 자르면서 좁아지면은 생명체 목이 꺾어지면서 좁아지는 거니까 이런 쪽에서 고통 속에 피는 꽃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고통받는 거요. 남이 더 고통을 받는 거요? 남이 더 고통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한테 돌아갈 수도 있다. 왜 그런 거 아니? 저 목을 꺾으면서 하면 자기는 돈을 벌 수가 있어. 자기는 승승장구가 할 수 있어. 그런데 잘못하면 남한테 손가락질을 받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덕향이 클 수가 없어요. 사람의 향기가 적다 그거지. 덕이 없다 쉽게.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너무 냉정하다거나 자기 위주로 산다거나 그런 쪽으로 가기가 쉽다 그 얘기. 자, 봄 개수가 신약해서 인묘월에는 이게 수생목 돼서 설기가 잘 돼. 그러면 이때요 목으로 따라가 주는 게 좋아요. 왜? 자기가 신약하면서 평생 사는 것보다도 그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올라가 하나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주변에 전부 다 고등학생 대학생들만 잔뜩 있어. 그러면 내가 내 혼자 잘났다고 해가지고 아무리 힘써봐야 틈바구니에서 버텨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주는 게 좋은 경우가 많다 그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수가 목으로 따라가니까 자기 아랫대로 돌아갔어. 그러니까 이게 아라고 자기 자식으로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종합격이 됐어. 그게 목으로 따라갔다. 다 같이 목종. 그럼 목용신이 되는 거라. 그럼 목용신이면 목이 체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목을 길러주는 것이 병화요. 그래서 목으로 전체가 목으로 와. 그럼 목으로 따라가게 병화로 길러줘야죠. 그런데 만약에 목만 있고 무토를 안 넣어주면은 이건 목만 무성하게 많지 목이 살 집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꼭 뭐가 필요해요? 꼭 무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무토가 들어가서 살림을 조성해주면 국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종합격에서는 특히 목으로 종한 사주는 어떤 사주든지 병화하고 무토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 이 노래 개수요. 다시 무병갑. 토국수. 이거 입장은 정관이지. 그럼 정관이면 관이니까 이 목이 살집이지만 그 다음에 이게 관이니까 이게 명예가 되는 거고 자식이 되는 거고 직장이 되는 거고 직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직장직이면은 말하자면 명예가 되는 거예요. 관이 명예니까. 그 다음에 다시 수국화. 이게 정제라고요. 그러면 이게 정제가 됐으면 이게 봄에 조우가 돼요. 그래서 이 목을 키워가지고 열매를 맺어. 이게 나중에 이게 다 돈이 돼요. 그러면 이거 입장에서 재가 좋은 구실을 하니까 이게 현모양처 초덕이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하고 이게 자식을 기르는 구조잖아요. 수생목. 자식을 기르는 구조면은 이 현모양처가 휴생, 봉사, 모성애, 이타행 이런 쪽으로 그러면 가정이 화목한 거죠. 여기 수생목해서 상관이지. 그러니까 이게 지지에서 금을 꺼리는 게 이게 유금이 들어오면 유금이 인목에다 상처 주고 신금이 있으면은 그대로 금극목에서 자르고 그래서 금을 꺼리고 이 봄비가 목을 키우는 구조요. 그래서 모성애라든지 자비심이라든지 휴생정신, 봉사 이런 성정을 가지게 되더라. 요 구조 한번 보자고요. 임진하면 강해요, 약해요? 강해요. 어우, 이게 물창고잖아요. 이민하면 생명체 길르죠. 네. 그래서 이게 수생목대에서 잘 길러. 개묘를 하면은 생각나시는 거 뭐 없나요? 거제 천월귀인. 봄비가 내려가지고 목을 잘 길러. 그러면 이것도 강하. 갑인, 간여지동 강하죠. 그럼 내기동 빠듯하네요. 그러면은 여기는 뭘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는 뭐 들어가는 거죠? 무토병화요. 이 사주의 특색이 뭔가 하나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목종이에요. 수생목에서 다 목을 기르는 쪽으로 다 갔어. 그런데 갑인도 있고 임목도 있고 여기 다 같이 임묘진 먹고 이게 목이 이게 다 그러면 이거 어쩔 수 없이 목으로 종한 사주요. 그래서 이거 종합격이라 그랬죠. 그럼 종합격이면은 방금 전에 무엇과 무엇이 필요하다 그랬죠. 왜 병화가 필요하죠? 아니 전체가 목이니까 목이 커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왜 무토가 필요하죠? 살집. 아니 많은 목이 이 살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병화하고 무토가 필요한데 그럼 병화를 어디다 쓰고 무토를 어디다 쓰느냐가 그게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아니 둘 다 맞아요. 병화 무토도 맞고 무토 병화도 맞아. 그런데 저는 여기다가 무토를 놓고 여기다 병화를 넣어주고 싶어. 그러면 제 뜻이 어디에 있을까 어디 한번 유추해 보자고요. 목이 어디에 많아요? 지지에도 많잖아요. 이거 다 목국이 됐잖아요. 다 목국이 됐으니까 뿌리 내리고 그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무토병화 썼다고 해서 틀린 거 아니래요. 이렇게 해서 아호를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도 인중의 무토 병화, 그러면 이 구조 좋은가요, 나쁜가요? 내기동 번듯해. 어떻게 됐든 가장 필요한 무토 병화를 다 지지에 다 가지고 있어. 여기도 무토 또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 잘 나가요, 잘못 나가요?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요. 자, 이제 묘는 개수가 묘월은 가불목만 있죠. 묘는 자기 기운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목재왕월이라 자기 기운만 있기 때문에 목재왕월인데 그러면 꼭 필요한 게 뭐냐? 토가 꼭 필요하다. 왜 토가 꼭 필요해요? 목이 뿌리 내릴 땅이 있어야지. 목이 살 집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토가 꼭 필요해.
화는 왜 필요해? 목이 길러져야 되잖아. 그렇게 하고 개수가 가장 바라는 게 뭐라고요? 병화. 을목만 개수를 좋아하는 게 아니요. 모든 일간이 다 좋아해. 그런데 개수도 엄청나게 병화발악이에요. 그래서 봄비가 와가지고 요게 장생이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희망이 있어. 원대한 꿈이 있어. 왜? 목이 무성하게 자라잖아요. 내가 무성하게 자란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학창시절에 청운의 꿈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펼치는 기운도 강해. 그래서 미래지향적이 될 수도 있다고. 개수가 묘면 다 같이 개묘. 이건 그대로 개묘일주예요. 개묘일주는 뭐라고요? 이게 천월귀인이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봄비가 이거 생명을 기르니까 이게 천월귀인이요. 그러면 묘목이 병화를 봤으면은 이거 자체가 도화인데 병화를 보면은 양지도화라 그랬죠? 병화가 없으면 음지도화요. 음지도화는 가느댕댕하게 을목이 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지가 됐어. 그럼 천월귀인에다가 양지도화 있고 요거 이제 진토가 있어서 요거의 뿌리도 돼. 그러면 묘목의 뿌리도 되지만 개수의 뿌리도 돼. 그래서 진토 하나가 있으면은 이게 부귀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천월귀인에다가 요 양지도화의 기운까지 있으니까 활동력이 어떻게 돼? 이게 무성할 묘니까 무성해. 활동력이 그만큼 강해. 그리고 인물이 어때요? 좋아요. 양지도화니까 반짝반짝 빛나. 생기발랄해. 명랑해. 그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 옆에만 가도 향기가 나. 그 사귀고 싶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탤런트가 되면 최고죠. 그냥 한꺼번에 뜬다고. 개수가 묘월에 봄비가 돼가지고 쫙 길러주고 있네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진중의 임진 강하고 개묘 강하고 개축돼서 요거는 조금 약하지만 신유도 강하고. 그러면 신왕사주죠. 언제 신왕사주요? 묘월에. 야, 이거 좀 한습하다. 여기서 없는 오행이 뭐가 있어요? 화가 없잖아요. 그럼 병화가 필요한 거예요? 정화가 필요한 거예요? 병화가. 그러면은 병화가 위에 들어가야 되느냐 아래에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이게 한습하니까 무토 필요하죠. 그럼 무토가 위에 들어가야 돼요? 아래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수가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무토하고 병화. 그러면 아까 여기서 무토가 필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이게 무토가 필요했어요? 목이 살 집을 마련해 주려고 무토가 필요한 거고, 여기서 무토가 필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물을 막아주려고. 그 다음에 물만 막아주는 게 아니라 습한 것도 막아준다고. 이럴 때 사주를 모르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통변해 주면 금방 이해가 된다고 그랬죠? 요걸 요렇게 생각하세요. 요거 질컥질컥한 땅이에요. 요것도 질컥질컥한 땅이에요. 내가 살아갈 때 가다가 자꾸 내 앞에 질컥질컥한 땅이 나와가지고 저 멀리 돌아가야 돼요. 빠지기 싫으면은.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면 된다고요? 마른 흙을 덤프트럭으로 몇 대 갖다 부으면 괜찮지 않느냐. 그 마른 흙이 이거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병화는 화가 없으니까 이게 생명체가 자라려면은 지열 가지고 자라는 게 좋아요? 해보고 자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케이. 자연의 이치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면은 사주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그 이치는 누구한테나 다 통해야 되는 거니까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통변하세요. 진월의 개수요. 자, 진은 지장간에 뭐가 있죠? 그러면 진중의 을목이 수생목에서 식신이라 이게 봄꽃이 피어 있는 건데 이게 가을 되면은 곡식이 되는 거예요. 열매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예술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요. 봄꽃이기 때문에 화려해요. 사치도 할 줄 알아요. 유행을 선도를 해요. 예체능에 강하다 그거예요. 이게 개수 있으니까 봄비가 와. 그러면 개수의 뿌리니까 개수가 이게 약할 때는 형제, 동료, 친구,
그렇게 나하고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근데 이게 수가 왕하면은 비견이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거고. 자, 술토가 이게 정관인데 수가 강할 때는 이게 굉장히 이 무토가 정관이 좋은 작용을 하는 거죠. 이게 표면토에서, 다 같이 표면토. 표면토에서 봄비가 싹을 여기서 틔운다고. 이게 을목이 집이지. 그러니까 이게 자식이나 직장이나 직위가 굉장히 좋은 거죠. 자, 우리가 진이 다 같이 신자진수국. 신자진수국 돼서 이게 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진술충미. 진술충미는 사고라 그랬죠. 이 사고가 되면은 첫째 식복이다. 목을 복이었다. 그 다음에 나를 비롯해서 부모, 형제자, 배우자 궁에 아픔이 있을 수도 있다. 그거예요, 그거. 이게 모광절이니까 이게 목을 키운다는 얘기지. 그럼 돈 되는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생기 있고 활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좋은 말 다 갖다 붙여요. 봄에 생명이 자라면은 희망이 있고 포부가 있고 미래지향적이고 꽃이 피는 거니까 향기 있고 을목이 병합하면 이게 오 마이 선샤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화예술 저희들요 문화예술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상대방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손재주 얘기만 하면 돼요. 그럼 다 동의를 해주니까. 그리고 노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왜? 화무 11호이라고 그랬죠? 꽃이 필 때는 화려하고 좋은데 꽃이 지면은 볼품이 없어져. 그러니까 노후 관리를 잘해야 되고 약초가 되면은 그렇게 또 좋다 그랬죠? 자, 이 구조 보자고요. 여기 역시 진월인데 자, 여기 금생수 돼가지고 물 많아요, 적어요? 이게 다 물이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런데 있을 건 다 있네. 그렇잖아요. 이럴 때 국이 한결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좀 아쉬움이 있어요. 있을 건 다 있는데 병화가 여기 하나 있으면은 이게 지지에 술토가 하나 박히는 게 더 좋지. 안 그런가요? 네. 아니면은 천간에 무토가 있으면 지지에 사화가 하나 있든지. 그런데 이게 같이 이게 나란히 있어 버린다고. 그러면 여기서 요거의 뿌리를 만들어 주는데 무엇의 뿌리를 우선해 주는 게 좋을까를 생각해 보셔요. 병화의 뿌리를 우선을 할까? 아니면 무토의 뿌리를 우선으로 할까? 우리 약신의 뿌리가 더 중요해요? 조의 뿌리가 더 중요해요? 약신의 뿌리가 더 중요하죠. 아니, 병이 났으면 이게 지금 금은 구신이고 물은 병신이요. 그래서 이 금이 금생수해서 물의 기운만 더 더해져. 그럼 이게 지금 작은 병이 났어요? 큰 병이 났어요? 큰 병이 났으면 큰 약이 있어야죠. 그래야 국이 커진다 그랬지. 그러니까 약신의 뿌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약신의 뿌리가 여기에 무토가 약신이니까 지지에 무토가 들어가고 여기는 병화가 들어가야죠. 무엇의 뿌리가 더 중요하다고요? 약신의 뿌리가 더 중요하다.